일본 정부가 상식의 범주를 넘어선 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염두에 두고 야구장 관람석을 80% 넘게 채워 코로나가 얼마나 전파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인데요. 가나가와 현과 일본 상장기업 DeNA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즈와 한신 타이거스의 야구 경기가 열린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코로나19의 관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개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보다 많은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시험 첫날에는 경기장 정원의 51%가 입장했고 둘째 날에는 76%, 마지막 날에는 86%인 27,850명을 입장시켰습니다. 연구진들은 화상인식 기술을 이용해 지붕 없는 구장에서 관중들의 흐름과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을 분석했고 이를 위해 관중석에 13대의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근처와 관중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상점 주변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군중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야구장 내의 이산화탄소 분석기와 풍속계를 사용하여 환기량을 측정하였고 휴대폰 위치를 통해 인근 기차역과 유흥가에서 사람들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를 통해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수단인 타액 공기 방울의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요코하마 구단은 관중을 유지하기 위해 티켓 가격의 35%를 할인까지 해가며 주도 면밀하게 진행했는데요. 요코하마 구장은 도쿄 올림픽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주 경기장으로 사용될 구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7일과 8일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야쿠르트 스왈로즈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기는 밀폐된 공간인 도쿄돔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일본의 정신 나간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실험을 하려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일본의 장단에 박자를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해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대기 증발과 해양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일본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해결료 처리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따위 보고서를 내놓다 보니까 힘을 얻은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사능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결사 반대 목소리를 내자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국제원자력기구에 평가 요청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투입해 후쿠시마현 연안에서 일본 연구진이 해수, 해저 퇴적층 어류 표본을 수집하는 과정을 관찰 기록합니다. 이들은 표본 수집, 확인, 추적, 사전 처리 등이 결함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수집된 샘플을 직접 분석해 일본 연구진의 측정 결과를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전에 보고서 내놓은 것만 봐도 국제원자력기구 일처리가 영 시원치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절대 안 된다며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션버니 그린피스 독일지부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오염수에 포함된 각종 방사능 물질은 수천 년간 바다에 남아 인간과 해양 생물에 유전적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안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린피스 또한 이 오염수가 해양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정신 나간 행보의 배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전 총리는 신압으로 정치활동에 복귀하며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먼저 외국 정상과의 파이프라인을 살려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측근 의원들이 만든 보수계 그룹을 거점으로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최근 정치적 기반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에 있는 선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묘소를 참배한 뒤 평생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힌 개헌 추진 의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논의야말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식견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개헌 논의의 기운을 한층 높이기 위해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나 아베 신조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스가 총리를 지원해 지역 진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계급장 떼더니 눈치 보일 게 없다는 듯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마냥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퇴임 후 한 달 새 두 번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지난달에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우익 의원 그룹인 창생일본이 주최한 위로회에도 출석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에 의한 국토 침식 저지와 회복을 내세우는 극우 성향의 자민당 우익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아베 전 총리는 이 단체의 특별 고문 요청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내년쯤 호소다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돼 자민당 최다 파벌을 근거로 세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야당이 아베 정권에서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스가 정권이 됐으니 그런 주장은 더 통하지 않는다. 개헌론의 기운을 한층 높이기 위해 나도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방류와 야구장 실험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스가 요시히데를 바지 총리로 내세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진짜 실세가 아베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 고문을 맡았습니다. 모리요시로 대외조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가 조직위 명예 최고 고문에 취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시로 위원장은 아베 전 총리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부터 큰 역할을 했다. 총리 퇴임 후에도 대회 성공을 위해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사능 바다 방류,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올림픽 강행,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개헌. 아베에서 스가로 이름만 바뀌었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들을 고스란히 추진 중인 현 정권이 아베의 꼭두각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공행진을 하던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가 내각은 주요 언론사들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60에서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베 신조와 다를 바 없는 정책들을 답습하다 보니까 뒤늦게 깨달은 일본인들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